보안 아키텍처 구성 완벽 가이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AWS 환경에서 VPC부터 WAF, 암호화, 접근 제어까지 실무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보안 아키텍처를 단계별로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10가지 핵심 주제를 다룹니다. 보안 요구사항 정의부터 시작하여 VPC 네트워크 구성, WAF와 클라우드프런트 적용, 암호화 전략, 접근 제어, 보안 모니터링, 보안 자동화, 재해 복구, 실전 아키텍처 설계, 그리고 보안 운영 프로세스까지 살펴봅니다. 첫 번째 주제는 보안 요구사항 정의입니다.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에 무엇을 보호해야 하는가와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를 명확히 정의해야 합니다. 데이터를 민감도에 따라 분류하고 GDPR이나 ISMSP 같은 규정 준수 요구사항을 파악하며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이라는 CIA 트라이어드 목표를 설정합니다. 보안 요구사항 체크리스트를 코드로 살펴보겠습니다. 데이터 클래서퍼케이션 딕셔너리에서 개인정보는 하이, 금융 데이터는 크리티컬, 공개 데이터는 로로 분류합니다. 컴플라이언스 배열에는 준수해야 할 규정들을 나열합니다. 시큐리티 골즈에서는 컨퍼덴시얼리티를 true로 설정하여 데이터 암호화를 명시하고 인테그러티로 변조 방지를 어베일러빌러티로 99.9% 업타임 목표를 정의합니다. 이렇게 요구사항을 코드화하면 팀 전체가 일관된 보안 정책을 따를 수 있습니다. 보안 요구사항을 정의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보안은 처음부터 설계되어야 합니다. 집을 완공한 후 벽을 튼튼하게 만들 수 없는 것처럼 개발이 끝난 후 보안을 추가하기는 매우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듭니다. 초기에 요구사항을 정의하면 일관된 보안 정책을 수립할 수 있고 규정 준수도 자연스럽게 만족하며 무엇보다 초기 구현 비용이 훨씬 낮습니다. 또한 데이터의 실제 가치와 위험을 평가하여 적절한 보호 수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VPC 네트워크 구성입니다. VPC는 AWS 클라우드 내에 격리된 가상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으로 아파트 단지에 담을 세우고 출입구를 관리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퍼블릭 서브넷은 웹서버처럼 인터넷 접근이 필요한 리소스를 배치하고 프라이빗 서브넷은 데이터베이스처럼 외부 접근을 차단해야 하는 리소스를 배치합니다. 멀티-AZ 구성으로 고가용성도 확보합니다. 테러포엄 코드로 VPC 구성을 살펴보겠습니다. AWS VPC 메인 리소스에서 사이서 블락을 10.0.0.016으로 설정하면 약 65,000개의 IP 주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nable DNS 호스트네임즈를 true로 설정합니다. 퍼블릭 서브넷은 사이서 블락을 10.0.1.0G14로 설정하여 256개 IP를 확보하고 매프 퍼블릭 IP 온 론치를 true로 설정하여 인스턴스가 자동으로 퍼블릭 IP를 받도록 합니다. 프라이빗 서브넷은 10.0.2.0G14로 설정하고 퍼블릭 IP 할당을 생략하여 인터넷에서 직접 접근할 수 없게 만듭니다. VPC 네트워크의 핵심 개념을 정리하겠습니다. CIDR 블록 10.0.0.016은 약 65,000개의 IP 주소를 의미하며 충분히 큰 주소 공간을 확보하면 나중에 서브넷 추가가 쉽습니다. 퍼블릭 서브넷에는 웹서버나 로드 밸런서처럼 인터넷과 통신해야 하는 리소스를 배치합니다. 프라이빗 서브넷에는 데이터베이스나 내부 API 서버처럼 외부 노출이 불필요한 리소스를 배치합니다. 이런 다층 방어 구조가 보안의 기본입니다. 세 번째 주제는 WAF와 클라우드프런트 적용입니다. 웹 애플리케이션 방화벽 WAF와 CDN 클라우드프런트를 결합하면 DDoS, SQL 인젝션, XSS 공격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면서 글로벌 성능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AWS WAF로 악의적인 요청을 필터링하고 클라우드프런트로 콘텐츠를 캐싱하며 DDoS를 방어합니다. 레이트 리미팅으로 요청 속도를 제한하고 지오 블라킹으로 특정 국가의 접근을 차단할 수도 있습니다. WAF 규칙 설정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AWS 웹 e웹 ACL 리소스로 웹 ACL을 생성합니다. 스코프를 CLOU 디플로이먼트로 설정합니다. 첫 번째 룰에서 SQL 인젝션을 방어합니다. 스클리 매치 스테이트먼트로 요청 본문을 검사하고
텍스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URL 디코딩을 적용한 후 액션을 블락으로 설정하여 차단합니다. 두 번째 룰에서는 레이트 리미팅을 적용합니다. 레이트 베이스트 스테이트먼트로 리미트를 2000으로 설정하면 5분당 2000 요청을 초과하는 IP를 자동으로 차단합니다. 네 번째 주제는 암호화 전략 구현입니다. 데이터 보호의 핵심은 암호화입니다. 전송 중 암호화는 TLS 1.3을 사용하고 저장 시 암호화는 AWS KMS를 사용합니다. 암호화 키는 자동으로 교체하고 클라우드트레일로 사용 내역을 감사합니다. 엔드-투-엔드 암호화를 구현하면 데이터 유출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KMS 암호화 키 생성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AWS KMS 키 리소스로 마스터 키를 생성합니다. 딜리션 윈도우를 30일로 설정하여 실수로 삭제해도 복구할 수 있게 하고 이네이벨 키 로테이션을 true로 설정하여 1년마다 자동으로 키를 교체합니다. S3 버킷 암호화 설정에서는 SC 알고리즘을 AWS, KMS로 지정하고 KMS 마스터 키 아이디로 앞서 생성한 키의 ARN을 연결합니다. 이제 S3에 저장되는 모든 객체가 자동으로 암호화됩니다. 암호화 모범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봉투 암호화를 사용하면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데이터 키로 실제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마스터 키로 데이터 키를 암호화하는 방식입니다. 키 교체를 자동화하면 보안이 강화되고 클라우드트레일로 키 사용을 감사하면 누가 언제 어떤 데이터에 접근했는지 추적할 수 있습니다. 백업 데이터도 반드시 암호화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다섯 번째 주제는 접근 제어 설정입니다. 최소 권한 원칙에 따라 IAM 정책을 설계하고 MFA를 필수화하여 계정을 보호합니다. IAM 역할 기반 접근 제어 RBAC를 사용하면 각 사용자와 서비스에 필요한 최소한의 권한만 부여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권한을 검토하고 불필요한 권한은 제거해야 합니다. IAM 정책 예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디벨로퍼 팔러시에서는 개발자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권한만 부여합니다. 액션 배열 AC, 디스크라이브 인스턴시즈, S3, get 오브젝트, S3, put 오브젝트만 허용합니다. 리소어스를 특정 S3 버킷으로 제한하고 컨디션에서 IP 주소를 내부 IP 10.0.0.08로 제한합니다. 이렇게 하면 개발자가 사무실이나 VPN에서만 접근할 수 있고 외부에서는 접근이 차단됩니다. 여섯 번째 주제는 보안 모니터링입니다. 클라우드와치와 가어드듀티를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보안 위협을 탐지하고 자동으로 대응합니다. 클라우드와치 로그즈로 모든 로그를 중앙에 모으고 가어드듀티로 위협을 자동으로 탐지하며 SNS 알림으로 즉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보안 매트릭 대시보드를 구축하면 한눈에 보안 상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와치 알람 설정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로그 맨닉 필터로 로그에서 실패한 로그인 시도를 추적합니다. 패턴을 사용하여 이벤트 타입이 FAIRD 로그인인 로그를 찾고 맨닉 트랜스포메이션으로 페일드 락인 카운트 매트릭을 생성합니다. 맨닉 얼라움에서는 5분 내에 10회 이상 실패하면 알람을 발송합니다. 피리어드를 300초, 스레셜드를 10으로 설정하고 얼라움 액션즈에 SNS 토픽을 연결하여 보안팀에게 즉시 알림이 전송됩니다. 일곱 번째 주제는 보안 자동화입니다. 시큐리티 허브로 보안 상태를 통합 관리하고 시스템즈 매니저로 패치를 자동화하며 컨피그 룰즈로 규정 준수를 지속적으로 검증합니다. 램더 함수로 자동 대응을 구현하면 보안 사고 발생 시 즉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보안 운영을 자동화하면 사람의 실수를 줄이고 대응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주제는 재해 복구 계획입니다. 백업 전략과 재해 복구 계획을 수립하여 데이터 손실과 서비스 중단에 대비해야 합니다. 자동 백업 스케줄을 1일, 주간으로 설정하고 다른 리전의 백업을 복제하여 리전 장애에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RTO는 복구 시간 목표로 얼마나 빨리 서비스를 복구할지를, RPO는 복구 시점 목표로 얼마나 최근 데이터까지 복구할지를 정의합니다. RDS 자동 백업 설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백업 리텐션 피리어드를 30으로 설정하여
30일간 백업을 보관합니다. 백업 윈도우를 새벽 3시에서 4시로 설정하여 사용자가 적은 시간대에 백업을 수행합니다. 스키프 파이넬 스냅샷을 펄스로 설정하여 DB 삭제 시 최종 스냅샷을 반드시 생성하도록 합니다. 멀티 에이지를 true로 설정하여 고가용성을 확보합니다. 이렇게 하면 한가용 영역에 장애가 발생해도 다른 영역에서 자동으로 페일오버됩니다. 9번째 주제는 실전 아키텍처 설계입니다. 이커머스 서비스를 예로 들어 실제로 보안 아키텍처를 어떻게 설계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3계층 아키텍처로 웹, 애플리케이션, 데이터 계층을 분리합니다. 클라우드 프런트와 WAF로 프론트엔드를 보호하고 어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와 프라이빗 서브넷으로 API 서버를 보호하며 RDS 멀티-AZ와 암호화로 데이터를 보호합니다. 10번째 주제는 보안 운영 프로세스입니다. 보안은 한번 구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간 보안 리뷰 미팅을 통해 최근 이슈를 점검하고 월간 취약점 스캔과 패치로 시스템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며 분기별 침투 테스트로 실제 공격에 대한 방어력을 검증하고 연간 보안 감사와 인증갱신으로 규정 준수를 유지해야 합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개선이 보안의 핵심입니다. 보안 아키텍처 구성 완벽 가이드를 마칩니다. 보안 요구사항 정의부터 시작하여 VPC, WAF, 암호화, 접근 제어, 모니터링, 자동화, 재해 복구, 실전 설계, 운영 프로세스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보안은 처음부터 설계해야 하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프로젝트에 이 원칙들을 적용하여 안전한 시스템을 구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